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법원에 가서 경매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법원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기일 입찰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법원에서 경매 부동산을 낙찰받을 때 기일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 3가지 유형을 오늘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그 기일 입찰표 작성하는 건 쉬운데, 뭐 대리인이 가는 경우 또 공동 입찰하는 경우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양식이 좀 작성하는 데 필요하거든요. 이런 기일 입찰표 양식이 필요한데, 이 양식은 지금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유인물을 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메모 한번 해보세요. 먼저 그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대법원 경매 정보를 입력하세요. 대법원 경매, 대법원 경매만 해도 됩니다. 대법원 경매 정보 입력하시면 화면이 뜨죠. 거기다가 제일 위에 보면 경매 지식이라는 걸 클릭하세요. 경매 지식. 그 다음에 경매 지식을 클릭하면 밑에 경매 서식이라고 나옵니다. 경매할 때 필요한 양식들이죠. 수십 가지가 있는데 서식을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서식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걸 클릭하세요. 기일 입찰표 및 위임장. 기일 입찰표 및 위임장을 복사해서 다운받으시고요. 그러니까 기일 입찰표 및 위임장 하나 하고요. 또 이거 가급적이면 기일 입찰표 및 위임장은요 2장을 좀 복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양식에 보면 공동 입찰 신고서라고 있습니다. 공동 입찰 신고서가 있고요. 그리고 공동 입찰자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 입찰자 목록을 다운 받으셔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시면 완벽하게 여러분이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멈추셨다가 복사하신 다음에 작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방 법원마다 여러분들이 뭐 낙찰 받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번호가 나오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일 입찰표 작성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작성합니다. 기일 입찰표, 지방법원 집행관 귀하, 입찰 기일이 나옵니다. 그 입찰 기일은 매각 기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각 기일은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만약에 2018년 오늘은 11월 14일인데요. 뭐 좋아요. 12월 5일이다. 그러면 2018년 12월 5일이 되겠습니다. 입찰 기일은 매각 기일,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날짜, 당일 날짜 쓰고요. 사건 번호지요. 경매 사건은 다 뭐 2018년, 2018, 2018 쓰세요. 2018 타경, 경매 사건은 다 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번호가 나오지요. 2018 타경 뭐 37541 이렇게 번호를 쓰시면 되겠고요. 물건 번호가 있는데요. 물건 번호가 거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건 번호가 없고요. 토지가 경매 나오면 사건 번호 하나에 뭐 농지도 있고 임야도 있다. 뭐 이렇다면 농지는 1번, 임야는 2번 이렇게 물건 번호가 있는 경우에 쓰는데, 물건 번호를 1번이 가로 열고 1번 가로 닫고 이거 안 쓰면 무효입니다. 2번이 2번, 3번은 3번. 그러니까 경매 사건 번호에 물건 번호가 있는 경우에 여러분이 물건 번호 1번을 낙찰받는다면 1번을 써야 되고 2번을 낙찰받으면 2번을 써야 되는데 안 쓰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입찰자는 이제 기일 입찰표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어요. 본인 스스로 본인이 가서
본인을 우리는 법률용어로 당사자라고 하는데 본인이 가서 직접 받는다면 본인 것만 쓰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자, 이 시간 첫 번째 본인이 가는 경우, 두 번째는 본인을 대신해서 제3자 대리인이 가는 경우, 남편을 대신해서 부인이 가는 경우, 또 아들을 대신해서 부모가 가는 경우,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 입찰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보통 일반인들이 공동 입찰하는 걸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남편 혼자 낙찰 받는 것보다 남편과 부인과 아들 둘이 받으면 4명이 공동 입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분은 4분의 1씩 지분이 가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등기부를 보게 되면 한 사람이 가지면 소유자 김동수인데 4명이 갖게 되면 공유자 지분 4분의 1씩 갑, 을, 병, 정 이렇게 등기부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 입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낙찰받는 경우 먼저 하겠습니다. 본인. 그러면 이름 쓰시고요. 여러분 직접 이름 쓰세요. 본인 쓰시고. 도장은 반드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뭐 본인이 가는 경우는 일반 도장 찍어도 되지만 대리인이 가는 경우는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핸드폰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2칸으로 쓰시면 됩니다. 법인이 낙찰받는 경우는 법인 등록번호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본인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입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한 도로명 주소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본인, 지금 본인이 하는 경우입니다. 그거 쓰셨고, 자 그러면 대리인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 보증금액이 나오죠. 보증금액이 이제 과거에는 입찰 보증금이다. 그런데 지금 민사집행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매수신청 보증금입니다. 매수신청 보증금은 최저금액의 10%를 적습니다. 그러니까 1차 최저금액은 1억이었어요. 그런데 응찰자가 없으면 유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마다 저감률이 20% 내지는 30% 떨어지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20%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1차의 최저가격이 1억 유찰되었다. 2차는 20%가 저감되니까 8천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8천만 원이 최저가액이에요. 최저금액. 그 8천만 원의 10%면 8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감정가는 1억이고 유찰됐습니다. 20% 떨어졌으니까 2차에 8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8천만 원의 최저금액이니까 10%니까 보증금, 매수신청 보증금이 800만 원이니까 보증금액란에다가 100만 단위부터 쓰세요. 8, 000, 0000. 그런데 컴마 찍으면 안 됩니다. 800만 원에다 8 쓰시고 10만 원에다 0, 만에도 0, 천에도 0, 100에도 0, 10에도 0, 1에도 0, 800만 원 쓰시면 됩니다. 컴마 찍으면 안 됩니다. 또박또박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최저금액이 뭐 8,265만 4천 뭐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최저금액 쓸 때는 1000단위 쓰는 게 아니고요, 만 단위로 끊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매수신청 보증금이 825만 4,600원이다 그러면 6,000원 반올림해서 825만 4,600원이다 그러면 만 단위니까 826만 원을 최저금액으로 쓰면 됩니다. 항상 만 단위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1000단위로 끊으면 여러분들이 1000원을 내야 되거든요. 1000원짜리를. 불편하니까 만 단위로 끄시면 됩니다. 자, 800만 원 쓰시고요. 왼쪽에 보면 입찰 가액이 나오지요. 입찰 가액은 얼마를 써야 되느냐. 지금 최저가가 8천이고요. 지금 1차 감정 가격은 1억이었으니까 8천만 원 이상 써야 돼요. 만약에 8천만 원 미만 입찰 금액을 쓰면 무효가 되니까 8천만 원 이상이니까 뭐 8,100만 원을 쓰셔도 되고 8,200을 써도 되고 8,500, 9천을 쓰셔도 되고 뭐 1억을 써도 되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시세를 조사해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평가금액은 믿을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시세를 조사해서 내가 적정한 금액에 낙찰받고자 하는 금액을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1등으로 낙찰받는 사람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합니다. 2등을 차순위 매수 신고인인데 무조건 2등이 되는 건 아니고요. 요건이 충족되어야만이 2등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찰 금액 쓰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증의 제공 방법에 현금 및 자기야 수표에다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증금이 800만 원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만 원짜리 수표 8장을 내셔도 되고 5만 원짜리 넣으면 되겠어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전날 은행에 가셔서 자기야 수표 800만 원짜리 하나 수표를 발급받아서 그 하얀 봉투, 법원에서 주는 하얀 봉투 매수 신청 보증금 봉투에다가 800만 원짜리 수표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밑에는 보증을 반환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입찰자 여러분 본인 쓰시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당연히 이제 1등으로 낙찰이 되면은 보증금 돌려주지 않죠. 그리고 800만 원 받았다는 영수증만 끊어줍니다. 그러나 1등을 제한 나머지는 다 보증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그냥 반환받았습니다. 그 밑에 입찰자 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합니다. 요 길입찰표하고 하얀 봉투에다가 매수 신청 보증금 800만 원 넣고 법원에 주는 노란 봉투에다가 넣어서 거기다가도 사건 번호 다 써야 됩니다. 2018 타경 뭐 36574 이렇게 쓰시고 또 본인의 도장 찍으시고 이렇게 해서 입찰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본인은 간단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개합니다. 대리인이 가는 경우입니다. 본인이라고 하는 당사자를 위해서 대리인이 가는 경우. 자, 그러면 김동수가 본인입니다. 지금 김동수가 낙찰을 받고자 하니까 본인의 인적사항 쓰시고 본인이 당일날 법원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리인이 있어요. 대리인은 김동수 본인을 대리해서 대신 임을 맡아서 법원에 가는 사람을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그러면 이제 부인이 간다, 배우자가 간다. 그럼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자, 부인이나 제3자가 갈 거 아니겠어요? 형님이나 동생이나 누군가가 간다면 대리인 성명 쓰시고 본인 관계의 관계는 뭐 동생이면 동생, 지인이면 지인, 배우자면 배우자 쓰시면 되겠고요. 또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리인의 도로명 주소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주소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이제 작성하는 거 똑같은데 대리인이 가는 경우에는 지금 본인을 대신해서 대리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입찰자는 아까 본인일 때는 본인 이름을 썼지만 대리인이 가는 거니까 입찰자가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인 도장을 찍으시면 되겠고요. 보증 금액은 800만 원 쓰셨고 입찰 금액은 뭐 8천만 원 이상 쓰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뒷면에 보시게 되면 위임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별도로 이렇게 인쇄를 했는데요. 법원에 가서 이렇게 기일입찰표 뒷면에 나옵니다. 뒷면을 보시면 위임장, 대리인 가는 사람, 대리로 가는 사람 쓰세요. 법원에 대리를 가는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민법에는 위임계획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 일을 대신해서 맡아달라. 맡은 사람을 위임인, 그 업무를 받는 사람은 수임인. 그러니까 본인은 위임인이 되고 대리인은 수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임계약 하는 거예요. 내 대신 네가 가라. 그러면 대리인의 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전화번호, 주소 쓰시고요.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자 다음 사항을 위임한다. 사건 번호 쓰시면 돼요. 2018 타경 뭐 35674. 자, 그리고 경매 사건에 관한 입찰행위 일체. 본인 칸이 3칸 나왔는데요. 본인 일에다가 본인 거 쓰시면 됩니다. 본인. 당사자 거. 대리인이 아닙니다. 본인의 다시 또 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갈 때는 반드시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효력이 있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효력이 상실돼 가지고 무효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기 그 본인의 반드시 인감도장 찍어야 됩니다. 거기 본인 도장 찍는 단이 있죠. 이렇게 해서 접수를 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공동 입찰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길 입찰표 다시 한 장 더 뽑으시라고 그랬죠. 길 입찰표에다가는 2018 타경 날짜 똑같이 쓰시고요. 자, 중요합니다. 공동 입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부부가 공동 입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부동산 매매는 부부가 2분의 1씩 공동 소유하는데 법원 경매는 공동 소유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 그때 본인 성명란에다가는 이름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이름을 쓰는 게 아니고 그 밑에 그 작은 글씨로 나오지요. 몇 번에 나오냐면요. 9번. 9번에 보면은 거기 나왔어요. 별첨 공동 입찰자 목록 기재와 같음. 이런 말 찾아보셨나요? 네. 그래서 그 본인 성명란에다가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성명란에다가 두 칸에 별첨, 두 칸은 조그맣게 공동 입찰자 목록 기재와 같음 두 칸으로 쓰세요. 성명란에다가 이름 쓰는 게 아니고 별첨 공동 입찰자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성명란에 쓰시고, 그리고 1절 쓰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쓰지 마세요. 그리고 대리인은 써야 되겠죠. 공동 입찰을 두 사람이 가든 세 사람이 가든 네 사람이 가든 누군가가 대표자가 있을 거예요. 대리인.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 장남, 차남 뭐 이렇게, 아니면 갑, 을, 병, 정 네 사람이 공동 입찰을 한다면 갑이 대리인을 한다고 합시다. 갑, 을, 병, 정 중에서 갑이 대리인이 된다면 갑의 대리인 걸쪽 인적사항 쓰시면 돼요. 나머지는 똑같고요. 그리고 입찰자는 역시 대리인 거 쓰면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 넘겨서 위임장에는 대리인 갑 쓰면 되겠죠. 그리고 본인란에는 칸이 3칸 나왔는데 지금 4사람이 공동 입찰하는 거니까 본인 1에다가 갑, 본인 2에다가는 을, 본인 3에다가는 정, 본인 사가 없으니까 한 장을 더 달라고 해서 다시 뒷칸에다가 본인 1에다가 갑, 을, 병, 정 거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4명이 공동 입찰하는 거니까 본인 거를 다 쓰는 거예요. 4사람을. 네, 다 씁니다. 그리고 갑은 인감증명이 필요가 없겠어요. 을, 병, 정은 반드시 인감증명 3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갑은 본인 직접 대리 역할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낙찰을 받기 때문에 본인은 인감증명이 필요가 없고, 을, 병, 정만 인감증명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또 여기 공동입찰 신고서가 나옵니다. 공동입찰 신고서에다가 사건번호 2018 타경 뭐 쓰시면 되겠고, 이 사건에 관하여 공동입찰을 신고합니다. 날짜 2018년 12월 5일. 신청인 갑 누구누구 외 3명. 그러면 4명이 되겠죠. 누구누구 외 3인.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요, 공동 입찰을 할 때에는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좀 이따 알려드리겠고요. 입찰자 목록 사이에 공동 입찰자 전원이 간인하십시오. 자, 이거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오시게 되면 공동 입찰자 목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공동 입찰자 목록에다가 4사람이니까 번호는 1번, 2번, 3번, 4번 쓰시고요. 성명은 갑, 을, 병, 정. 주소 쓰시고 전화번호 쓰시고요.
지분란에다가는 4분의 1씩 낙찰받는 겁니다. 갑도 4분의 1, 을도 4분의 1, 병도 4분의 1, 정도 4분의 1. 만약에 10명이 낙찰받는다 그러면 10분의 1씩 해서 10명을 다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동 입찰할 때 1번부터 10번까지 쓰시고 10명 인적사항 다 쓰시고 그 인감증명 9명 첨부하시고 지분은 10분의 1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분 분명히 썼죠? 그런데 간이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공동 입찰자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네 사람 거 이렇게 찍으면 돼요. 뒷장으로 이렇게 접어서 찍게 되면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렇게 찍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을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간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는 기입찰표를 본인이 낙찰받는 경우, 대리인이 가는 경우, 또 대리인도 같이 공동 입찰을 하는 경우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리고요, 입찰 금액, 매수 신청 보증금을 쓰거나 낙찰가액, 입찰 금액을 쓸 때는 반드시 또박또박 쓰셔야 되고요. 숫자를 영 하나 잘못 쓰면 큰 낭패가 되거든요. 컴마 찍으면 안 되고요. 또박또박 숫자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법원 경매 기입찰표 작성하는 유형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